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7번째 시간, 진정한 고수는 주봉의 차트의 우선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여기 이제 주봉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응용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 17번째 시간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와 슈퍼 트렌드의 지표를 같이 조합해서 만든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 지표, 명확한 업 트렌드 패턴과 다운 트렌드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슈퍼 트렌드 지표가 수렴을 받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그래서 슈퍼 트렌드 지표의 수렴한 자리, 그리고 멀티 MACD의 수렴, 스토캐스틱 레벨 응용 지표에서의 수렴과 상승 모멘텀, 요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기를 잡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매매 시기로 보면 되겠죠. 주봉 차트. 우리가 이제 일봉 차트로 좀 일일 일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상승을 보였다 하더라도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와서 좀 우리가 이제 멘탈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일 일비하게 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매매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고수들은 차트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매매한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보는, 그래서 패턴을 좀 이해하고 바닥이 어느 자리에서 바닥에 턴 어라운드가 됐는지는 주봉으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에서 사용되는 이제 응용 수식들을 좀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자리의 기준선, 그리고 MACD의 수렴, MACD의 수렴을 보는데 멀티 다중화를 해서 모든 게 수렴받았던 자리, 또한 스토캐스틱 슬로우 K값과 D값이 서로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스토캐스틱 레벨 지표, 모든 요건이 충족됐던 이 시기가 이제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이 자리가 되면 여기서 날짜로 확인하게 되면 날짜가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이제 일봉 차트로 가게 되면 1월 13일 바로 이제 이 자리죠. 바닥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상승 모멘텀으로 갔던 시기가 1월 13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1월 13일에 추정을 해서 최대 상승을 보였던 게 4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자, 일봉에서였던 이제 추정 추세보다도 주봉에서의 좀 길게 보는 추세를 봤을 때 진정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됐던 자리, MACD와 스토캐스틱에 이제 수렴받는 자리의 기준선, 또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는 스토캐스틱 슈퍼 트렌드에서 진정한 상승 추세가 나왔던 1월 13일의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이제 1편부터 17편까지 과정을 봤고요. 그래서 일봉에서의 그냥사 패턴을 해서 구성을 했었죠. 1번부터 17편까지. 그리고 주봉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지표까지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 사용되는 또 보조지표를 한번 응용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이제 투자 심리선의 이제 지표를 한번 응용해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 보조지표에 대한 먼저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심리선입니다. 투자 심리선 이제 보조지표.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이용하여 시장의 인기, 즉 과열 및 침체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선은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이용해서 시장의 인기, 시장의 인기를 다른 말로 하면 트렌드가 되겠죠. 시장의 트렌드, 즉 과열 및 침체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심리적인 과열 상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지표의 특징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3.3에서 66.6%, 33.3%에서 66.6%, 전일 대비 상승 일수 4에서 8일의 빈도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투자 심리선 지표가 75% 이상이면 투자 환경이 밝고 매입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경우이므로 이때는 매도 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5% 이상. 요건 이제 75% 이상이라는 건 기준값이 75% 이상을 과열로 본다는 얘기예요. 과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25% 이하라면 투자 환경이 매우 어둡고 매도 물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이므로 매수 시점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 보조지표는 이렇게 이제 지표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기준값이 있습니다. 기준값 25%의 기준값, 75%의 기준값인데, 25%의 기준값 이하는 침체로 보고요. 75% 기준값 이상은 바로 과열로 본다. 그래서 과열 구간을 이탈할 때가 바로 이제 고점 매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침체 구간을 이탈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여기를 매수 시기로 본다. 이렇게 이제 지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투자의 이제 심리도를 이렇게 지표로, 심리 강도를 지표로 표현해 준 게 투자 심리선인데, 기준값 이상과 이하, 그래서 25% 이상에서 상승이 나올 때, 25%를 돌파하거나 25% 이상에서 상승이 나올 때, 그리고 75% 이상에 도달했다가 75%의 과열 구간을 이탈할 때를 고점 매도로 우리가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제 단순성이 있습니다. 이제 상승과 하락,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이제 상대 강도 지표로 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서로 이제 이 기준값을 50의 중심을 두고요. 상승과 하락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하도록 이렇게 응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단순 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상승, 하락 정도의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상승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투자 심리가 하락하는 지표를 포함해서 이걸 이제 기준값 50의 기준을 두고, 여기서 이 기준값을 교차하는 요 시기 때 매도와 매수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응용수식으로 좀 만든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본래 이제 투자 심리선을 보게 되면 이제 상승과 주가 상승이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과열 지역으로 진입했고, 이 과열 지역을 이탈했을 때 주가의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봉에서의 이제 요 패턴, 요 자리, 1월 13일 날 확실하게 패턴을 만들었던 이 시기, 1월 13일. 일봉에서 보게 되면 1월 13일로 가게 되면 1월 13일이죠. 요 시기 때 매매 타임을 잡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심리도 지표를 보게 되면 투자 심리선을 보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것을 이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이 심리선이 하락하는 거, 심리선, 매도의 심리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건 매수의 심리가 상승한다. 매수의 심리는 상승하고 매도의 심리는 하락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차를 했던 요 시기와 요 시기가 일맥상통하는 자리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이 교체를 했던 시기, 일반적인 거는 이제 뭐 상승, 뭐 이렇게 행보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이걸 이제 50의 기준을 두고 자, 매수의 심리, 매도의 심리가 서로 엇갈려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좀 끝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짧게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차를 하고 나서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70의 과열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최대한의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들, 최대한으로 이제 고점 매도가 가능했던 자리, 요 자리가 좀 확인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교차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요런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리도는 여기 이제 데드 클로스가 나는 심리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시기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지 않았다. 매도의 심리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도의 심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버텨냈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교차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교차를 했는데 이 교체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제 가정을 했는데 데드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행보가 나왔죠. 행보가 나와도 이제 우리가 버틸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구간에서 보게 되면 요 구간이 아주 좋은 예죠. 서로 이제 교차를 했습니다. 교차를 했고, 교차를 한 다음에 심리가 올라가면서 갖고 과열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하면 고점 매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버텼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버텼다고 하면 이 구간도 이제 버텨낼 수 있었고, 자, 요 부분은 이제 데드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의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쪽에서도 이제 매도의 판단을 하고 다시 이제 교차를 했을 때, 다시 교차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가 또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인 얘기지만 뭐 이렇게 교차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좀 유지를 하면 좋겠죠.
여기도 이제 교차를 한 자리, 교차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좀 버텨보다가 이렇게 데드가 나면 한번 매도 처리를 한번 하고요. 이렇게 교차한 시기 때 한번 매수를 하고 이 과열 지역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서로 이제 데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만을 했겠죠. 우리가 이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한다고 하면 좀 버텨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여기 교차한 부분, 이 교차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이 부분도 이제 교차한 부분에서 매매를 하면 좋은 타이밍이 된다. 일봉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제 투자 심리선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에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의 패턴으로는 명확하게 이것을 해석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서로 교차했을 때. 골든 클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든 클로스와 데드 클로스. 그래서 빨간 선과 파란 선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골든 클로스와 데드 클로스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선 응용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만들기 앞서 잠깐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비트맨의 주식 분석이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좀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주식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스크롤링하고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출력해내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이 웹사이트에서 이 퀀트 자료입니다. 이 퀀트. 인공지능이 주식에 관련된 웹사이트 10,000곳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코스피, 코스닥 2,000여 종의 종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분석 목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분석 목록에서 AI 분석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의견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매도, SK하이닉스 적극 매수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매매 의견을 주고요. 이 매매 의견을 엑셀 파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이렇게 필터링해서 적극 매수에 있는 부분, 적극 매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 검색이 있습니다. 종목 검색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매 의견을 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매매 의견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하면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이제 적극 매수라고 나와 있고, 언제부터 이제 적극 매수의 의견 나왔냐면 지난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은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이죠. 12월 22일 날 적극 매수가 나왔습니다.
12월 20일.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적극 매수를 표출했고, 하나오션은 지금 현재 최대 구간 85%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한 매매 의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를 이제 가입을 하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방에서 우리가 종목을 추천받는 것보다도 단돈 월 구독료 3만원으로 유료 리딩방에서 종목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석 목록과 종목 검색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과 구독을 하셔서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웹사이트 주소는 자,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가입과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선 응용 지표를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식을 좀 꺼내야 됩니다. 운용될 수식을 꺼내오는데 영문으로 심리도라고 해서 SIM만 쳐서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심리도라고 하면서 이 수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함수 수식인데요. 내부 함수식이 보면 심리도라는 지표에 내부 함수가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영문으로 SIM만 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1이라는 것은 요게 일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에서 보면 이 심리도의 지표의 내부 수식이 바로 sum 해서 나오는 이 수식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해서 미리 이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죠. 붙여넣기를 하면 자, 이 부분은 수식 1번이 되는 겁니다. 수식 1번이 되면서 상승 심리도라고 수식 이름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하나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를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수식 2번을 하고요. 하락 심리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 심리도는 이제 그대로 이 수식이 되는 거고, 하락 심리도는 여기 이표 가로하고 종가 그다음에 부등호 표시가 있는데요. 이 부등호 표시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등호 표시를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상승 심리도 선과 하락 심리도 선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상향 교차를 하거나 하향 교차를 하는 그 부분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성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심리도라는 내부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부등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기술적 지표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요. 지표명을 투자 심리선
응용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수식 1번에 상승심리도라고 작성을 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수식 2번에 가서 하락심리도라고 하고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부동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부동어만 서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리어드 값이 있죠.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에서 페리어드 값, 기간 값을 얘기합니다. 페리어드 10입니다. 10. 페리어드 이제 10의 기준값을, 기간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자, 라인 설정을 하면 되겠죠. 라인 설정, 상승심리도 이제 빨간색으로 4포인트, 하락심리도 파란색으로 4포인트를 하고요. 상승심리도, 자, 여기서 과열 부분인데요. 과열 부분을 좀 처리하겠습니다. 과열 부분 이제 주황색으로 했고요. 이 주황색에서 과열 부분은 75죠. 그 다음에 침체 부분은 이제 색깔은 그대로 하고 25입니다. 그럼 하락 심리도에도 과열 있죠. 이것도 이제 과열을 주황색으로 하고 75, 그 다음에 침체를 25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선을 좀 작성해야 됩니다. 기준선을 추가하는데요. 자, 25 추가, 50 추가, 75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은 검정색으로 하고 스타일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화면이 되겠고요. 수식 검정을 누르게 되면 수식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럼 작업 저장.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에 들어가서 투자심리선 응용지표, 자, 이렇게 해서 응용지표가 나왔죠.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교차되는 부분, 여기 교차되는 부분을 이제 매매 타임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골든 클로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빨간 선이 상승하고 파란 선이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요 침체를 벗어났을 때, 이 빨간 선이 침체를 벗어났을 때,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상승하는 선, 투자 심리가 하락하는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빨간 선이 상승하는 것은 매수의 심리, 파란 선이 상승하는 것은 매도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의 교차를 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의 교차와 침체 이탈, 그다음에 빨간 선의 교차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 한 번은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탈할 때도 한번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다시 심리가 이제 빨간 선으로 전환됐을 때가 다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죠. 하나 오션 같은 경우가 이 자리가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다. 여기서 매수 타이밍 잡았는데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데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데드가 났다고 하면 한번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시 이제 심리가 바뀌었죠. 심리가 바뀌었으면은 또 매수 타이밍을 좀 보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타이밍이 되겠죠.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죠. 이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조건 검색 시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조건 검색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항상 넣는 게 있습니다. 주가 돌파를 좀 넣습니다. 주가 돌파를 넣고 일봉전 고가를 상향 돌파한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넣어야겠죠. 심리라고 한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도가 나오죠. 신심리도와 뭐 심리도가 나오는데 심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도에서 기준값 돌파가 있네요. 기준값 기간 12, 이 25를 상향 돌파. 그 다음에 50을 상향 돌파를 추가한 다음에 B와 C를 묶겠습니다. 그리고 OR로 묶죠. B와 C를 묶어서 OR로 묶겠습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4종이 떴습니다. 강남 제비스코 볼게요. 강남 제비스코 여기 설명에 따르면 침체 25를 돌파했을 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KCT를 보게 되면 25를 돌파했던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T 여기를 보시게 되면 25를 바닥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튜디오 3익 같은 경우도 심리도 침체를 이렇게 돌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은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주봉 차트를 우선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완전한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완전한 바닥권이라도 뭐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뭐 그때 매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뭐 손절의 기준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 턴 어라운드가 되는 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KCT를 보게 되면 이것도 바닥권이에요. 지금 바닥권.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 몰리지 않고 매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고점에 몰리지 않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패턴 파악하기는 힘들고 이런 한번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감각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도 지표를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제 이런 이제 조건 검색했던 종목 외에도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웹사이트에서 종목이 이제 추천되는 거, 종목이 좀 추천이 되는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게 되면 투자 심리선이 자 이렇게 교차를 해서 이제 빨간 선으로 교차를 했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변하지 않았다. 투자 심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왔고 이건 이제 딥시크 사태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엄청 크게 나온 거죠. 그게 지난 2월 3일에 이런 큰 조정이 나왔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거 심리가, 그러니까 매도의 심리가 아직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주가의 이런 이제 폭락이라든지 이 등락률이라든지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데, 투자 심리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의 기준선 이상이 있죠. 빨간 라인이, 빨간 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보게 되면 뭐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적극 매수로 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죠. 빨간 선이 이렇게 이제 교차를 하면서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했던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 이 매수의 심리가 좀 우세하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주가가 이렇게 잠깐의 이런 이제 큰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챗 GPT를 통해서 한번 수식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가 되는 신호 수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작성된 이 수식을 적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신호인데요. 수익관리자, 신호 검색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수식이 너무 기니까 안 보이는데, 크로스업, 종가가 이제 심리선 기준값을 돌파하는 겁니다. 종가, 그 다음에 변수 PSY죠. PSY 아니죠. PSY가 종가가 아니라 PSY죠. PSY가 기준값을 돌파하는데 25 를 돌파하는, 그 다음에 또는 크로스업, PSI가 기준값 50을 돌파할 때 신호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 심리 돌파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고, 파란색이 아니라 자, 이 색깔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매수 신호하고 다이아몬드 표식을 하겠습니다. 작업 조정하고요. 피리어드 값이 안 나오네. 피리어드 10입니다. 수익값은 if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게 if가 돼야 됐네.
2%죠.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자는 닫기. 신호 검색에 들어가죠. 사용자 검색. 수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기에 좀 이상한 이제 수식을 좀 포함시켰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신호 검색에서 PSY는 이렇게 하겠죠. 크로스업 PSY가 25 5월 크로스업 PSY가 50을 돌파할 때 나오게. 수직 검증 PSY SPY죠. SPY 수직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자자 닫기를 누르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요 신호 나오고 자, 이 타이밍을 좀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신호 나오고 여기도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데서도 이제 신호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빨간 선이 파란 선 위에 있는 것을 좀 인지를 시키면 요런 신호들을 좀 더 자주 나오는 신호들을 좀 걸러줄 수가 있겠죠. 그럼 걸러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신호가 좀 자주 뜨기 때문에 SPY 1번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한번 이 수식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SPY 2번이라고 이제 적용하고 이 부동어 표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SPY NN을 하고요. SPY 1번이 SPY
2번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검증. 불완전한 연산자가 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됐네요. 수직 검증 SPY1 SPY1 이상이 없네요. 작업 저장. 자주 출현하는 이제 신호를 좀 걸러 놔야겠습니다. 사용자 검색. 그러면 너무 이제 자주 나오는 신호에 비해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정비할 때만 좀 나오는 거죠. 신호가. 여기서도 이제 정비할 때만 나오긴 했는데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 이렇게. 하향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중 이평이죠. 가중 이평이 양봉일 때 이렇게 이건 이제 하락 추세이면서 음구름이죠. 양구름일 때는 이런 신호 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요 신호일 때도 보면은 요 신호일 때보다는 요 구름이 양봉일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여기 좀 매매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신호가 났을 때 양봉했을 때가 매매 타이밍으로 요 시기를 뭐 종가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요 시기 때도 종가 매매를 하는 시기고, 요 시기도 이제 종가 매매하는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양구름일 때, 그 다음에 정배할 때 이 신호를 한번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좀 만들 수 있겠죠. 이제는 뭐 기준값 돌파 때가 아니라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서로 골든 클로스 하는 때,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이제 골든 클로스 하는 때를 또 이렇게 신호를 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50의 기준선을 이제 돌파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50의 기준선을 돌파하는 거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향 교차하는 시기가 50의 기준선을 좀 돌파하는 시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원리가 좀 비슷하긴 하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좀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신호 검색에 들어가서 좀 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긴 합니다. 그냥 투자 심리 골든 크로스 신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붙여넣긴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될 것은 크로스업이죠. 크로스업 SPY 1이 SPY 1을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NN 그 다음에 SPY 1이 크다 5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수익 검증을 누르게 되면은 피리어드 값을 넣어야죠. 피리어드 값 기간값 10 수직 검증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 사용자 검색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자리에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좀 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심리선을 이제 응용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선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상승은 상승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교차를 하는 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면 좋겠죠. 명확하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투자 심리가 매수의 투자 심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